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낯선 오스트리아 빈 출장지에서 한국인이 예기치 못한 사건을 마주하며 예상치 못한 따뜻한 인연과 숨막히는 위기에 휘말렸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던 여권 한 장이 그의 삶에 상상 이상의 변화를 불러온 것이지요. 이 모든 우연이 퍼즐처럼 맞물리면서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기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장을 다녀오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마 제 평범했던 일상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유럽은 저에게 항상 꿈 같은 곳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사회 교과서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접하던 그 웅장하고도 고풍스러운 풍경,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그 신비로운 지역을 실제로 밟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출장이라고 해서 무거운 업무 부담만 떠올렸는데 막상 출발일이 다가오니 이 기회를 어떻게 잘 살려볼까 하는 설레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휴대전화 속에 짐을 미리 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두고 조심스럽게 이것저것 챙기면서 출국 전날을 지냈죠. 아무래도 한국을 떠나 낯선 땅에 간다는 사실 자체가 서늘한 긴장감을 주긴 했지만 그 긴장감마저도 일종의 모험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일찍 서둘러 나온 덕분에 한적한 분위기에서 수속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출국 수속이 귀찮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작은 빨간색 여권이 제게 말을 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다른 나라로 떠나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혼자서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유럽은 제게 워낙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서양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었기에 그런 듯 싶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는 직원분이 여권을 살펴보고 물어보았죠.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세요? 네, 출장 차갑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본인도 빈을 좋아한다며 짧은 외국 여행을 하게 된다면 꼭 빈에 가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곳의 매력에 한 발짝 다가선 기분이었습니다. 게이트로 이동해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빈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까, 현지 사람들은 한국인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 같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시간 비행에 대한 걱정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처음 타보는 장거리 국제선이다 보니 오히려 신나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기내 안내방송이 나올 때부터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낯선 세계가 어떤 모습인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비행기는 깜빡이는 조명을 뒤로 하고 성큼 구름 위를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기내식이 나올 때마다 음료를 받으며 사소한 것에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는 틈틈이 업무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어느 순간 창밖 풍경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상을 내려다보곤 했죠. 끝없는 구름의 바닷속으로 비행기가 나아갈 때마다 저는 마치 꿈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도착 직전 빈 국제공항의 모습이 창문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기 시작할 때 제 가슴은 다시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생각보다 공항 주변 풍경이 아담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항에서 이미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저 멀리 펼쳐진 녹음과 점점이 보이는 작은 건물들의 모습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더군요. 드디어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기내 가방을 챙겨 천천히 공항 내부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를 기다리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온몸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긴장이 살짝 됐지만 곧잘 호흡을 가다듬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길게 줄을 이루고 있었죠.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언어가 귀에 낯설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 쥐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여권을 건네자 심사관이 제 얼굴을 보더니 가볍게 미소를 짓더군요. 대한민국에서 오셨나요? 라고 물어서 네,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심사관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Welcome to Vienna. 이 짧은 인사 한마디가 제게 어찌나 따뜻하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입국 심사하면 정해진 질문과 짧은 대답으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익숙했는데 이곳에선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진심으로 들린달까요? 아직 본격적으로 빈 시내에 나가보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환대받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짐을 찾고 환전한 현지 화폐를 손에 쥐고 나서 저는 예약해둔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는 시원하면서도 살짝 선선했고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라 그런지 미묘한 서유럽의 색채가 묻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무심히 구경했습니다. 새롭게 접하는 유럽의 거리, 그리고 문득 스치는 고풍스러운 분위기가 저를 한껏 들뜨게 만들었죠. 그렇게 도착한 호텔은 겉보기에도 고전적이면서도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출장이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 하고 다짐하면서도 저녁 이후엔 꼭 주변을 산책이라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체크인을 하고 객실에 짐을 풀었어요. 시차 때문에 몸이 녹초가 될 법도 했는데 오히려 몸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설렘이 피곤함을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객실 창문을 열자 해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살짝 다른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뭔가 상쾌하면서도 이국적인 냄새가 섞인 기분이었죠. 밖은 살짝 흐린 날씨였지만 마음만은 맑고 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 시작될 이 출장에 대해 그리고 이 도시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 조식을 마친 뒤 호텔 로비에서 짐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업무 미팅이 오후에 잡혀 있어서 오전 중에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처를 잠깐 둘러보고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비 구석에서 영어로 된 간판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골머리를 앓고 계신 듯한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었지요. 저도 영어가 유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의사소통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했기에 혹시 제가 도울 수 있을까 싶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묻자 노부부 중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길게 내쉬시며 이 행사장 위치가 도무지 헷갈린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저도 빈지리에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호텔 안에 비치된 지도를 펼쳐서 이것저것 함께 확인해 볼 수는 있었거든요. 노부부는 영어가 아주 능숙하지는 않으셨지만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행사장에서 열리는 작은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위치와 교통편을 몰라서 곤란해하시던 차였죠. 마침 여유 있는 오전이기도 했고 저야말로 빈 곳곳을 좀 둘러볼 기회를 찾고 있던 터라 같이 찾아보자고 흔쾌히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부부는 예상치 못한 호의에 크게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우리 말고도 할 일이 많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줘도 되느냐며 살짝 머뭇거리셨죠. 저는 오히려 저도 빈 시내가 처음이라 지도를 보며 같이 익히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활짝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네셨고 저 역시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타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낯설고 먼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작게나마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택시를 타고 행사장 근처로 이동하던 중 노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은 근처 국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우연히 신문 광고를 보고 이 행사를 알게 되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자 오, 코리아 하며 반가워하셨습니다. 요즘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고도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K-드라마나 K-팝 이야기를 즐겁게 꺼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두 분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신지 다리가 조금 불편해 보였는데 할아버지는 택시에서 내릴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부축해 주셨고 할머니도 작은 일에도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감사함을 표현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오래된다고 해서 빛이 바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행사장 근처에 도착하여 노부부와 함께 안내 표지판을 살피고 행사장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작고 단정한 느낌의 건물이었는데 입구 쪽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노부부는 크게 안도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고맙다. 혹시 오늘 시간이 된다면 함께 잠깐 구경하고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시간을 내어 어떤 행사인지 훑어보고 가면 좋겠다 싶어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행사장 내부로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처음 본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서로 어떻게 이 행사를 알게 되었는지 묻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한구석에 작은 기대감이 자리 잡더군요. 출장 첫날부터 낯선 이들과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저 빠듯한 업무 일정만 소화하다가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한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밀려왔습니다. 노부부는 행사 안내 부스에서 간단한 등록을 마친 후 저에게 목에 거는 초대권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그냥 입장용 티켓인 줄 알았더니 동반인 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가족이나 친구분과 함께 와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가 처음이니 우리랑 같이 돌아보는 건 어떻겠나? 하고 다시 한번 권유했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자 노부부는 자네 덕분에 이렇게 도착도 하고 안심이 된다네. 우리가 더 고맙지 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분명 우리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서로를 전혀 몰랐지만 타국의 호텔 로비에서 행사장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급속도로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른바 인연이라는 게 이런 것인가 싶었죠. 행사장 안은 여러 부스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그 나라의 음식, 전통 공예품, 민속 음악 등을 소개하거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책자 등을 배포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 중 하나는 한국 관련 홍보 부스였습니다. 한복을 전시해 놓고 소규모로 태권도 시범이나 전통차 시음 같은 걸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 부스네. 하고 신기해서 유심히 들여다봤죠. 그 부스를 운영하던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저를 보더니 제 얼굴을 살짝 살피더군요. 그리고는 영어로 혹시 한국 분이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하자 그 자원봉사자는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는 빈에서 공부 중인 한국 유학생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운영하는 부스인데 한국 손님이 와주셔서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순간 마음속에 따뜻한 불이 켜지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대륙, 다른 도시 한가운데서 한국어가 들리고 한국과 관련된 무언가를 만난다는 건 꽤나 묘한 감동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유학생인지라 영어와 독일어도 능숙하게 구사했고 저도 이런저런 질문을 주고받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노부부도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보내며 당신 나라의 전통 의상인가?
너무 아름답구만이라고 감탄하시더군요. 부스 앞에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는데 노부부가 저를 한번 입어보라고 권유했어요. 저도 한복 자체는 여러 차례 입어본 적이 있지만 외국에서 한복을 입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괜히 쑥스러우면서도 여기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것도 꽤 특별한 추억이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짧은 시간이나마 한복 상의를 걸쳐 입고 행사장 배경을 뒤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부부와 자원봉사자 모두 박수를 치며 정말 멋지다고 호응해 주는데 그냥 몸은 가볍게 민망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도 호기심에 다가와 사진을 같이 찍어도 되느냐며 부탁을 해왔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 교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인 순간에서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고 실감했어요. 그러는 사이 부스 운영진 중 한 분이 마침 곧 있을 전통 공연 시간이 다가오니 다들 공연장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와 노부부는 부스에서 알려준 공연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마음은 어느새 들뜨고 있었고 노부부도 우리도 공연을 볼 생각으로 왔는데 마침 잘 됐네라며 기뻐하시더군요. 공연장 내부는 아담했지만 무대가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고 무대 뒤편 스크린을 통해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한국 전통가옥, 궁궐, 그리고 꽃피는 봄 풍경 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국악가락이 잔잔히 배경음악으로 흘렀고요. 해외에서 만나는 한국의 이미지라 그런지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부부에게 한국의 계절이나 명절 풍습 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한국에는 설과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다고, 한복을 남녀노소가 같이 입는 문화도 너무 재미있군 하고 연신 놀라워하셨어요. 제가 부족한 영어로 설명하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무척 고맙고도 즐거웠습니다. 잠시 후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에는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했습니다. 실내라서 무대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조명을 받으며 펼쳐지는 전통춤은 고즈넉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태극 문양과 함께 한국의 멋진 풍경들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객석 곳곳에서 탄성이 들려왔고 특히 전통 사물놀이 리듬이 등장했을 때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 한국에 있을 때도 전통 공연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먼 타지에서 한국 문화를 마주하니 유난히 더 뜨겁게 다가왔죠. 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구나 싶었고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공연을 본 노부부도 상당히 흥미진진해 하셨습니다. 색감이 너무 아름답다. 동양의 미라고 해야 할까? 정말 좋았다라며 아낌없는 칭찬을 하셨죠. 저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한참 여운이 가시지 않아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 빈에서 맞닥뜨린 가장 강렬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평소 같으면 좋았다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낯선 곳에서 만난 내 나라의 문화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저와 노부부는 행사장 밖에 마련된 휴게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부부는 커피 한 잔씩을 건네며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줘서 고맙네. 자네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별 말씀을요. 저도 두 분 덕분에 이런 공연을 보게 되었고 즐거웠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노부부는 혹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물어보고 싶다며 이 기회에 이것저것 궁금증을 털어놓으셨습니다. K-드라마에서 본 풍습들이 실제로 한국에 존재하는지,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음식은 뭔지 등등 질문은 다양했습니다. 저는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노부부와 자리를 파하려고 일어났을 때 저는 가방 안에 챙겨온 작은 선물이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해외에서 간단히 나눠줄 일이 있을까 해서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간 책갈피나 부채 같은 걸 넣어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부부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한국 문양이 들어간 작은 선물입니다라며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노부부는 그걸 받아보시고는 이렇게 예쁜 것을 준비해 왔냐며 무척 놀라워 하시더군요. 특히 할머니께서는 한국의 문양이 섬세하다며 이건 어디서 사온 거냐?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히 뿌듯한 마음에 그냥 작게나마 한국의 정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라고 덧붙였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국인은 참 배려심이 깊구만.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많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의 다른 관람객 중 몇 분이 당신은 한국에서 온 건가요? 이 부채와 문양이 굉장히 독특해 보이는데 혹시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부족한 영어를 동원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는구나. 나도 열심히 설명하고 소개해 볼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잠시 뒤에 노부부와 제가 함께 서 있는데 한 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와 실례지만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가요? 하고 물었어요. 노부부는 호탕하게 웃으면서 우린 오늘 아침에야 만났다네라고 대답하셨고 그 여성은 깜짝 놀라며 처음 보는 사이 같지 않다라고 하시더군요. 노부부와 저 사이에 오간 정이 잘 드러났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로서도 꽤 오래 알던 분들처럼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이 이렇게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이윽고 노부부와 저는 각자의 일정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노부부는 혹시 주말쯤 시간이 된다면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나 차라도 한잔 하자고 제안하셨고 저는 제 출장 일정을 고려해보니 몇 시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나눴죠. 그렇게 저는 노부부를 배웅한 뒤 빠른 걸음으로 업무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간 촉박해졌지만 마음만은 너무나 가벼웠어요.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나 풍부한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 남은 날들은 또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하고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야겠지만 무엇보다 빈이라는 도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정을 쌓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깐 쉬는 동안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한국 여권을 꺼내던 순간부터 노부부와의 우연한 만남, 한국 부스를 찾았던 일, 전통 공연을 관람하며 뭉클해졌던 감정, 그리고 작은 선물을 나누어주며 느꼈던 따뜻함까지.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 정말 파노라마처럼 다채로운 장면들이 이어졌더라고요. 불과 하루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호텔 로비에서 노부부를 못 봤거나 제가 내성적이라 도와드릴까요? 라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면 이 모든 순간은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작은 용기로 인해 인연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제게 꽤 큰 자신감을 주더군요. 세상은 의외로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펼쳐지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저의 빈 출장은
그 첫날부터 이미 업무 이상의 큰 의미를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행운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게는 낯선 곳에서도 따뜻한 만남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기쁨의 증거였죠. 아마 앞으로의 시간 동안 또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예상 못하겠지만 저는 이미 마음 한켠에 설렘과 기대를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출장에 남은 일정을 충실히 소화함과 동시에 틈나는 대로 빈 곳곳을 누비며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더 많은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제 여권을 보여줄 일이 생긴다면 오늘처럼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줄 수 있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출장에서 제가 발견하고 싶은 작은 기적이었어요. 출장 첫날부터 뜻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분이 들뜨는 가운데 이튿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전날 노부부와 함께 작은 문화 행사를 구경한 후 호텔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도시가 나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업무 미팅에 임하기 전 빈이라는 도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유롭게 준비를 마친 뒤 저는 호텔 근처의 카페부터 들렀습니다. 아무래도 빈하면 커피 문화가 떠오르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빈 커피하우스 중 한 곳을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상 너무 멀리 갈 수는 없어 지척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카페를 골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리며 저를 반겨줬어요. 내부는 오래된 나무 가구와 작은 테이블들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지역 예술가들이 남긴 듯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구석 자리로 가 한가롭게 커피 한 잔을 주문했죠.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사선으로 내려앉았고 그 덕분인지 분위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는 2명의 현지인이 신문을 펼쳐들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조용한 대화 소리와 신문 넘기는 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더군요. 이게 바로 빈의 아침 풍경이구나 하고 감탄하면서도 잠시 한국과 빈의 일상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출근 전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바삐 들고 뛰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훨씬 느긋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나도 이 편안한 리듬에 몸을 맡겨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음미하며 사소한 순간들을 마치 보물찾기 하듯 즐기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조금은 이 도시와 친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곧 이어 저는 호텔 프런트에서 받은 지도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번갈아 보며 빈의 구시가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서 있었고 어느 건물 앞에는 작은 꽃가게가 예쁘게 자리해 있었어요. 거기서 형형색색 꽃다발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겹게 보였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길가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거리 음악가도 만났습니다. 아코디언으로 경쾌하면서도 묘한 여운이 느껴지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전 몇 개씩을 놓고 가며 음악가에게 미소를 보내더군요. 저 역시 다가가서 잠시 멈춰 선 채 그의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곡이 마무리될 때쯤 손뼉을 치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자 음악가는 살짝 고개를 숙여 답례를 했고요. 그 잠깐의 교류조차도 제게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낯선 거리에서 낯선 이와 아름다운 음악으로 소통한다는 게 참 근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걷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빈의 골목과 광장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마주치는 건물마다 오랜 역사와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아 괜히 벽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필요한 정보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가며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저명한 음악가가 살았던 곳이구나. 여기서도 저명한 화가의 작품을 전시했었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 도시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마주하니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기분도 들더군요.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후에는 중요한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 식사를 마친 뒤 곧바로 택시를 타야 했어요. 길을 헤매지 않도록 지도 앱으로 시간을 재보니 아직 여유가 조금 있길래 눈에 띄는 작은 식당에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 분필로 그날그날 메뉴를 적어놓은 칠판이 서 있었는데 단골들이 주로 찾는 듯 내부가 무척 아늑해 보였거든요. 직원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살펴봤습니다. 독일어나 영어가 섞여 있어서 천천히 읽어야 했지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파스타류가 있어서 그것으로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며 창밖을 바라보니 바쁜 듯 보이면서도 여유로운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참 묘하죠. 분명 발걸음은 빨라 보이는데 그 속에 어떤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내 파스타가 나왔고 맛을 보니 담백하고 허브 향이 살짝 묻어나 제 입맛에 괜찮았습니다. 무엇보다 식당 내 분위기가 좋아 마음 편히 천천히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렇게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듯 빨리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곤 했는데 이곳에서는 맛뿐만 아니라 식사하는 순간 자체가 하나의 여유로 인식되는 듯 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한 뒤 저는 택시를 타고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업무 관련 일정이라 적당히 긴장도 됐지만 이미 아침부터 쌓인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 한켠에서 저를 지탱해주는 느낌이었죠. 이번 미팅도 잘 풀릴 거야.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저녁에는 또 어디를 둘러볼 수 있을까? 저 같은 즐거운 생각들을 하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빈이라는 도시에 조금 더 적응하고 한층 가까워진 기분을 품은 채 미팅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출장이라 하면 피곤하고 정신없는 일정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막상 와보니 일과 삶을 균형 있게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즐겁게 다가왔어요.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이곳에서 보낼 텐데 오늘처럼 한 발씩 걸음을 뻗어나가면 언젠가는 이 도시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미팅을 무사히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저녁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다 보니 몸이 약간 노곤해졌어요. 그래도 속은 뿌듯했죠. 중요한 업무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았으니 남은 출장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업무와 개인 일정을 조율할 수 있게 됐거든요.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노부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문득 생겼습니다. 전날 헤어질 때 분명 주말쯤 만날 수 있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았거든요. 혹시나 오늘 밤중에 메시지가 오지 않을까 해서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두를 필요는 없겠지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부부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혹시 근처 카페에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라는 짧은 영어 문장이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물론 가능합니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노부부가 제안한 장소는 전날 제가 들렀던 호텔 근처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우아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던데 정확한 위치를 다시 물어 확인한 후 곧장 준비를 서둘렀죠. 약속 시각에 맞춰 도착하니 노부부가 이미 카페 안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오, 왔구먼 하며 반갑게 손을 흔드시더군요. 어제 오늘 별반 차이가 없을 텐데 전날보다 더 환한 표정을 하고 계셔서 저도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오전 중에 빈 근교를 잠깐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네. 혹시 자네도 시간이 괜찮다면 우리와 함께 점심을 먹지 않겠나? 하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때마침 저는 오늘 오후 늦게나마 짬을 낼 수 있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는데 노부부는 사실 우리 손자가 한국의 대중문화를 아주 좋아해서 한국어를 조금 배워볼까 고민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보통 젊은 세대가 K-팝이나 K-드라마에 빠지는 건 많이 봤지만 유럽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취향을 지켜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사례는 제게 꽤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국 드라마를 자막 달고 볼 수도 있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한국 콘텐츠가 제법 많이 제공되는 걸로 안다고 얘기해 드렸더니 노부부는 귀를 쫑긋 세우며 그렇다면 손자랑 함께 시도해 봐야겠네 하고 즐겁게 반응하셨습니다. 그 대화를 나누던 중 노부부가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보다도 다른 분과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라며 웃는 얼굴로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그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제게 다시 한번 감사 표시를 하면서 제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은 공연 예술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노부부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잠깐 연락했더니 한국 문화나 음악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더군. 자네 얘기를 했더니 혹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왔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좋습니다. 만나 뵙고 싶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노부부와 저는 근처 맛집이라 불리는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 들어갔는데 내부가 꽤 넓고 테이블 배치도 여유롭게 되어 있어 쾌적했습니다. 우리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았고 메뉴를 고르면서도 즐겁게 대화를 나눴죠. 노부부가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고 하셔서 제가 다음번에는 한국 식당을 함께 가볼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한껏 기대에 찬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노부부는 다시 한번 제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자료나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혹시 구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몇몇 관련 웹사이트와 영상 링크들을 알려드렸더니 할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꼼꼼히 적어가며 감사해 하셨죠. 이 모습을 보니 타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되어 재미를 느끼고 더 나아가 배우려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이런 교류를 나눈다면 얼마나 풍부한 스토리가 만들어질까 싶기도 했고요. 한참 식사를 마칠 즈음 노부부가 말씀하신 그 예술 관련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근처에 계시다면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식당에서 나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갤러리로 향했습니다. 저는 본래 그림이나 조각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해 본 적은 없었지만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랄까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누굴 만나게 될까? 혹시 또 한국 이야기를 하게 될까? 하는 설렘이 컸죠. 그 갤러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현지 작가들의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아늑한 느낌이라 바깥 세상과 살짝 단절된 듯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근처 테이블에서는 몇몇 관람객들이 전시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구석 쪽에서는 갤러리 스태프로 보이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노부부가 그 스태프분에게 인사를 했고 스태프분은 밝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하더군요. 알고 보니 이분이 바로 노부부가 소개하려던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클레멘스라고 하셨고 이곳 빈에서 작은 공연을 기획하거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클레멘스는 영어로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노부부가 옆에서 이 젊은이가 한국 전통 공연도 보고 왔다지. 잘 설명해 줄 거야 라고 거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제 기억과 지식을 동원해 사물놀이나 전통춤, 국악의 장단 등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클레멘스는 눈을 반짝이며 제가 다음번 공연 기획을 할 때 한국 전통 요소를 조금 접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흥미를 느꼈고 만약 필요하다면 한국 쪽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릴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클레멘스는 기뻐하며 정말 그렇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협력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갤러리 한쪽 벤치에 앉아 한참이나 문화예술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까지 출장 중에 업무 외적으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건 처음이었고, 더욱이 한국 전통음악을 열렬히 탐구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노부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우리가 괜한 오지랖을 부린 게 아닌가 했는데 잘 통했으니 다행이네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갤러리 내 작은 무대에서 즉흥 음악 공연이 열린다고 해서 저희 모두 함께 구경하게 됐어요. 현지 예술가들이 전자악기와 바이올린, 그리고 퍼커션을 섞어가며 즉석에서 연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굉장히 실험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한국의 국악 리듬이 떠오르기도 해서 만약 국악이 이런 식으로 퓨전되면 어떤 느낌이 날까? 라고 상상하게 됐습니다. 노부부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예술이라는 건 참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구나라며 탐복하시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뒤 우리는 갤러리를 나서며 클레멘스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클레멘스가 제가 다음 주쯤 또 다른 공연을 기획 중인데 혹시 한국 관련한 소소한 자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라고 묻길래 제가 가능한 한 준비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클레멘스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노부부는 아이고 자네 덕분에 또 좋은 일이 이어지는구먼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인연이 생겨버렸습니다. 일이란 게 참 묘하죠.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다 보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새로운 길을 터주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노부부와 헤어지며 정말 이곳에서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놀랍고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부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네. 자네 덕분에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됐으니 우리 손자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게야 하고 화답해 주셨죠. 호텔로 돌아오면서 문득 만약 내가 이 출장 중에 여권을 꺼내거나 노부부와 처음 인연을 맺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가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이어지듯 지금 제 여정도 점점 더 다채로운 색깔을 띄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출장 일정이 절반가량 지나가고 저는 어느새 빈에 꽤 익숙해진 기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지하철이나 트램 같은 대중교통 이용도 이제 능숙해졌고 어느 동네에 가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대충 감이 잡힐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과제들이 착착 진행되어 상사로부터는 유럽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착오 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았죠. 그날은 하루 종일 사무실 겸해 쓰는 임시 오피스에서 서류 정리를 하다가 늦은 오후가 돼서야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해가 지기 전 잠깐이나마 산책을 할 겸 호텔 근처 공원에 들렀어요. 퇴근 시간대인지 공원 벤치에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책을 읽고 있었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더군요. 저는 그 한적한 풍경을 즐기며 이제 출장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 시선을 돌리던 중 한쪽에서 급히 달려가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었는데 뭔가 허둥지둥 다급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달리다가 균형을 잃고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큰 소리와 함께 그 남성은 잔디 위로 몸이 구르듯이 넘어졌고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놀란 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본능적으로 달려가 확인했죠. 그 남성은 발목 쪽을 움켜쥔 채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듯 얼굴이 창백했고 연신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어요. 주변에 있던 현지인들도 괜찮냐며 물었지만 남성은 영어가 서툰 듯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이분도 외국인이며 독일어도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제 과거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라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겠다 싶었어요. 그 남성을 간단히 진정시키고 혹시 다른 언어로 대화가 가능한지 물어봤지만 이분은 중동 쪽 출신인 듯 했어요. 다행히 스마트폰 번역 앱을 사용하던지 짧은 영어 단어라도 겨우겨우 섞어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발목을 크게 다친 것 같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연락해줄 가족이나 친구가 여기 없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마침 주변에 모여든 현지인 중 한 명이 내 차가 근처에 있으니 병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그 남성은 뭔가 두려운 듯이 선뜻 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낯선 사람과 낯선 도시, 그리고 지금 당장 몸이 아픈데 의사소통도 매끄럽지 않으니 겁이 났을 겁니다. 저로서는 그 심정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손짓발짓, 그리고 번역 앱을 총동원해 함께 가드릴 테니 안심하세요라고 거듭 말했죠. 결국 그 현지인 운전자의 차에 저와 남성이 동승해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남성은 정신이 없는 상태였지만 제가 계속 옆에서 괜찮다고 토닥여줬습니다. 왜인지 한국어로도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라고 중얼거렸는데 상대방이 알아듣지는 못했겠지만 그 말이라도 해야 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은 남성을 들것에 실어 진료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짐작 가는 대로 대기실에서 접수 절차를 도왔습니다. 그분의 여권 정보나 기본 인적 사항 등을 차근차근 번역 앱으로 공유하며 스태프에게 알려줬죠. 한편 아까 도와주겠다던 현지인 운전자는 일정이 있어서 오래 머물 수 없다고 하셔서 고맙다며 재빨리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환자를 병원까지 데려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낯선 병원 대기실에 한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회사에 보고해야 할 일이 있고 일정이 빡빡하긴 했지만 이 남성을 이렇게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은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간호사가 그분의 상태를 알려주러 왔습니다. 다행히 뼈가 부러진 건 아니지만 꽤 심한 염좌가 있어서 깁스를 해야 하고 며칠은 움직임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진료가 끝난 뒤 어설픈 통역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남성은 저를 향해 계속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번역 앱으로 당신은 한국인인가요? 내가 아는 한국인들도 모두 친절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따뜻한 분들인가 봐요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물론 제 행동이 특별한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나 고마워하니 저 자신도 뿌듯했습니다. 남성은 호텔이 있는 동네 이름을 간신히 발음하면서 거기까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길래 제가 택시를 불러서 동행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깁스를 한 채 서툰 걸음으로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옆을 부축해주며 택시를 잡고 목적지 주소를 기사님께 알려드렸죠. 이동 중에도 저는 통증이 심하면 꼭 병원에 다시 연락하시라는 말을 다시금 앱으로 번역해 전달했습니다. 남성은 제 손을 꼭 쥐며 정말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걸 해준 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져서 저까지 울컥했습니다. 도착지에 다다르자
남성은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중에 꼭 감사 인사를 다시 하고 싶다고 말이죠. 저도 흔쾌히 제 연락처를 건네며 혹시나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또 한 번 감사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호텔 안으로 들어갔죠. 택시에서 내리는 그의 뒷모습이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그래도 오늘 무언가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 도시에서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여러 받았지. 이제는 내가 이 도시에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긴 셈이구나. 여권 하나 들고 출장 왔다고 해서 그저 손님 신세만 지고 갈 거라 여겼는데 이렇게 누군가에게 손길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제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연 같지만 어쩌면 필연의 흐름 속에서 이어지는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 저는 호텔 방에서 캐리어를 정리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릴 때만 해도 무거운 업무 서류와 낯선 언어, 그리고 긴 비행에 대한 피로를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며 시작된 잔잔한 인사 한마디가 노부부를 만나게 했고 그들이 저를 문화행사로 이끌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한국 부스를 발견하면서 제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한국의 작은 기념품을 나눠주며 국적과 상관없는 따뜻함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부부가 소개해준 클레멘스라는 예술 기획자를 통해 또 다른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유럽의 예술이 만나면 어떤 새로운 무대가 탄생할까? 라는 상상에 가슴이 설레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에서 만나 부상을 당한 여행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일은 제가 이 도시에서 받은 환대를 그대로 돌려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어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새롭고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덮으며 이 경험들을 절대 잊지 말자. 앞으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 오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우연들을 제가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놀라운 추억들이 생겨났으니까요. 체크아웃을 마치고 공항으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 잠깐 빈 시내를 다시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머무르던 호텔 근처 공원, 골목, 그리고 그날 노부부와 만났던 카페를 한 바퀴 돌아본 뒤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치 이 도시를 떠나기 전 작별 인사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 걸린 가방 안에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전해주기로 약속한 자료들이 담겨 있었고 또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클레멘스와는 벌써 메일 주소를 주고받았습니다. 어쩌면 머지않아 한국에 직접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가 실제로 오게 된다면 제가 그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소개해 줄 차례가 되겠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아쉬움도 컸지만 감사함이 더 크게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빈의 거리를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안녕, 빈. 고맙다.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속으로 은졸였어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땐 처음 이곳에 내렸을 때처럼 웰컴 투 빈이라고 말해주던 심사관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땡큐 빈, see you next time이라고 대답할 차례가 된 거죠. 출국 수속을 밟은 뒤 공항 면세점 주변을 잠깐 둘러보고 게이트로 이동했을 때 또다시 제 손안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낡은 빨간색 여권 한 권이 제 여행길에 얼마나 많은 인연과 이야기를 실어줬는지 떠올리자 작은 물건이 이렇게나 큰 의미를 지닐 수 있구나 싶어 괜히 울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도 느껴졌고요.
그동안은 여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관문 정도로만 여권을 생각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여권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를 담아낸 증표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준비를 마치고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맨 순간 저는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노부부의 따뜻한 미소, 클레멘스의 진지한 예술 토론, 공연장에서의 전통춤과 사물놀이, 그리고 발목을 다친 여행자의 고마움까지. 이 모든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꺼냈을 뿐인데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어요. 작은 인연이 모이고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다니 삶은 참 흥미롭고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빈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니겠죠. 제가 어떤 다른 나라를 방문하든 혹은 한국에서 일상을 보내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건 말 한마디, 작은 배려, 그리고 마음을 열고자 하는 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빈 여행이 알려준 거죠.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창밖으로 서서히 달려나갈 때 저는 조용히 창문 밖을 향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빈. 고맙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로 그 순간 두근두근했던 출장길에 내내 함께해준 모든 소중한 순간들이 한데 어우러져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서든 마음을 나누고 배려하며 살아가자. 이 여권에 찍힐 다음 도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쓰이게 될까?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저는 긴 출장의 마침표를 찍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에 얻은 여러 감동과 배움을 잊지 않겠노라. 마음 깊숙이 결심을 품은 채로 말이죠.